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0대7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이번 주중에 펼쳐질 3차 예선 2차전에서는 역시나 아시아 축구 강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만나 다시 한번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중국 대표팀의 이반코비치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터뷰를 남겼지만,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오히려 의지를 다지는 이반코비치 감독에게 경기 전부터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바로 이번 주중에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홈에서 상대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56위 자리에 위치한 87위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팀으로서, 중국 대표팀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1승 4무 5패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락세를 타고 있고, 심지어 홍콩에게 패배, 타지키스탄에게 무승부, 싱가포르에게 무승부 등 약체팀들에게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전적이 좋지 못한 데다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0대7로 참패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아무리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다고 해도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흐름상 사우디 대표팀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인데요.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1차전 워낙에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대표팀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반전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선수단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베람 압도에리 등 귀하 용병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는 정말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이반코비치 감독 또한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경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9월 9일 생방송 뉴스, 내일 20시 아시아 월드컵 3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대결한다. 이반코비치 감독과 왕다르의 골키퍼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반코비치, 우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축구의 도시 달에내 왔다. 내일 경기장을 팬들이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우리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 첫 패배 이후 우리는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모두에게 보답하고 모두에게 좋은 보상을 주어야 한다. 팀의 경우 류양이 부상을 입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음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는 흔한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음의 조에 포함되었고, 처음 만나는 세 팀, 일본, 사우디, 호주는 모두 월드컵의 단골이다. 우리는 바레인과 인도네시아의 힘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축구 경기에서는 공격이나 수비만 강조할 순 없다. 물론 축구가 더 중요하다. 팀 관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플레이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형성했고, 이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선수들이 클럽에서 익숙한 포지션을 플레이하고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축구는 비디오 게임이 아니며 오랜 시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코치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들은 코치의 요구사항에 적응해야 한다 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이반코비치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열의를 불태우는 인터뷰를 남겼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순 없다면서 다소 비관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확실히 이제껏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남겼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에게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오히려 의지를 다지는 이반코비치 감독에게 경기 전부터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데 전반전까지는 지켜봐야겠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말 내 몸이 안 좋아질 텐데, 부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지도하에 축구 경기가 갑자기 비디오 게임 점수로 바뀌었다. 축구 경기는 비디오 게임은 아니지만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선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의 힘에 기초한 전술을 실용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처참한 패배를 겪은 후 팀의 자신감과 상태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았다. 브라질은 독일에게 1대7로 패배한 뒤 곧바로 네덜란드에게 0대3으로 패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0대3부터 시작될 것이다. 선수들은 여전히 형편없고, 포워드들은 개같고, 미드필더들은 엉망이고, 수비수들은 영혼을 잃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가 얼마나 나쁜지 보자.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당장 나가라. 축구 대표팀을 해체하면 안 되나? 정말 이해가 안 돼. 플레이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끝났다. 계속 져라. 중국팀은 항상 실망하면 더 실망하게 만든다. 난 이반코비치 감독이 다시 4-4-2로 나올 것이라는 것 외에는 기자회견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 대표팀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고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전술은 수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없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반코비치 감독에게 엄청난 비난을 날리면서
당장 중국을 떠나라는 등의 공격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출전 결과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중국 팬들부터 이미 패배자 마인드로 중국을 빼고 들어가는 여론이 과연 중국 대표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은 드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